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정구의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4일간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무입니다. 존경하는 안영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안영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주민복지국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 202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1쪽입니다. 2026년도 주민복지국 예산안은 4,869억 5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483억 6,699만원 대비 8.59%인 385억 3,35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5쪽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 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억 2,550만원이 증가한 162억 1,965만원으로 세외 수입은 보문종합사회복지관 통신중개기 임대료 2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11억 2,550만원이 증가한 162억 1,755만원입니다. 397쪽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 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5억 7,190만원이 증가한 925억 6,564만원으로 세외 수입은 보장비용 징수 등 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5억 8,116만원이 증가한 925억 3,862만원입니다. 399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세입 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6억 1,905만원이 증가한 2,341억 8,370만원으로 세외 수입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등 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156억 3,405만원이 증가한 2,340억 5,370만원입니다. 403쪽 여성아동과 소관 세입 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0억 3,709만원이 증가한 1,023억 7,342만원으로 세외 수입은 무인 택배 보관함 이용료 등 4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100억 3,697만원이 증가한 1,023억 7,293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5쪽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43.79%인 93억 6,355만원이 증가한 307억 4,60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국가보훈자원관리 및 지원으로 46억 7,265만원,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으로 36억 4,107만원, 긴급복지 지원으로 33억 7,500만원,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31억 5,998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465쪽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0.61% 증가한 5억 8,412만원이 증가한 957억 2,59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일반 수급자 생계급여 659억 3,777만원, 자활근로 57억 1,759만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19억 8,544만 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204억 8,461만 원 등을 계산하였습니다. 479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7.64%인 173억 3,485만 원이 증가한 2,443억 3,91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경로당 부식비 5억 5,800만 원,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 사업 65억 8,570만 원, 기초연금 1,483억 9,002만 원,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246억 1,910만 원, 경로당 시설 지원 3억 2,233만 원, 장애인 연금 급여 75억 6,227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505쪽 여성 아동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73%인 112억 5,104만 원이 증가한 1,160억 8,93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41억 4,350만 원, 아이돌봄 지원 33억 1,854만 원, 영유아 보육료 190억 9,098만 원, 부모 급여 지원 127억 2,412만 원, 어린이집 2세반 필요경비 2억 7,160만 원, 아동수당 급여 132억 1,52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하게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77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4.14%인 3,429만 원이 증가한 8억 6,3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5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 대지급금 등을 지원을 위한 의료급여 진료비와 일반 운영비 등으로 국시비 보조금 8억 6,3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5쪽 사회복지기금입니다. 장학금 계정, 자활계정, 노인복지계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학금 계정은 저소득 주민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자활계정은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의 융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계정은 노인의 여가생활과 노인복지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70쪽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 융자금 회수,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등으로 21억 2,09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저소득층 주민 자녀 장학금의 3천만 원, 저소득층 융자 지원 사업의 자활 융자 지원 사업에 1억 원, 노인의 육성 및 취미 활동 지원에 8,400만 원,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200만 원과 예치금 19억 4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안영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근본 2026년도 예산안은 구민의 복지 증진과 쾌적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최소한의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을 반영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로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 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영 계획안 등 두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1월 1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1월 19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입니다. 제안 이유 및
부서별 검토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고 12쪽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민복지국 소관 세입 예산안은 전년 대비 273억 5,355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초연금 및 아동수당 등 저출사 고령화 대응 관련 국시비 보조금이 전년 대비 크게 증액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전년 대비 8.59%인 385억 3,358만 원이 증액되었고 청소년 종합복지센터 건립 예산 등 지역사회 복지 기반 조성 관련 예산이 대폭 증액 편성되었으며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부합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공동주택 경로당 매입비 등 신규 사업의 경우 사업 타당성 등을 명확히 검토하여 내실 있는 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 운영 계획안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고 4쪽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융자금 회수 및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등을 반영하여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9억 493만 원으로 기금의 고유 목적 사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영 계획 수립 기준을 준수하여 수입 및 지출 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장학금 및 융자금 수요 대상을 발굴 및 홍보를 통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저소득층 복지 지원 및 자립 기반 조성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집계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내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는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선옥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의원입니다. 예. 네, 국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설명 자료 42쪽, 예산서 444쪽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가 4억 원에서 2억 3천만 원으로 약 49.3%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특히 기간제 인부 3,7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어 이제 내년부터는 인력이 없이 영명으로 운영이 계획될 예정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이 업무를 담당했던 업무, 뭐 돌봄 대상 모니터링이나 아니면 서비스의 연속성 안정 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보장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제 이게 요양 돌봄 법률이 시행되면서 네네. 국비가 이제 사업비로 한 6억 이상이 올라오고 전체적으로는 한 내년도 통합돌봄 예산이 한 9억 3,600 정도가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걸 잠깐 비교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썼던 기간제 한 명이 감소하고 네. 그럼 그 업무는 누가 대신해서 담당하는 건가요? 지금은 실질적으로 할 사람은 없고요. 그러면 우선의 네네. 직원들끼리 그럼 현재 나가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너무 과중되는 부분이 있지 사실은 그런데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당장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네. 우선에는 직원들끼리 나눠서 하고
그 좀 힘들지만 해 보다가 도저히 이 대상자가 많이 늘어나고 감당할 수 없으면은 추경에 반영을 하자. 이렇게 내부적으로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예. 부분에 대해서 담당 주무관님들의 업무가 더 과중되는 건 아닌지. 가중되죠. 그리고 사무관리비를 보면 대부분 AI 돌봄 로봇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고 그 외에는 홍보비, 회의비 등으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맞습니다. 통합돌봄 같은 경우도 뭐 일상 가사, 식사, 이동 지원, 방문 목욕 및 개인 위생, 뭐 스마트 돌봄, 뭐 건강, 방문 건강 연계까지 막 종합적으로 다뤄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많은 업무들을 누가 맡아서 수행하게 될지 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지금 또 중국 같은 경우는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그리고 고위험 취약계층 등 돌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 않습니까, 국장님? 예. 그래서 대상자 발굴하고 사례 관리 또 연계 상담까지 핵심 기능까지 또 오히려 축소되는 것은 아닌지 영향이 미치는 건 아닌지 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저희가 지금 의원님 걱정해 주신 대로 그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게 이제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갈 예산이 너무 적게 돌아가니까 네네. 인건비를 반영하다 보면 그래서 반영을 못한 거고요. 네네. 그렇지만 또 저희가 온마을 돌봄 쪽에서 작년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추경에 9월에 2명 반영한 게 있습니다. 네네. 그분들은 유지가 되니까 네네. 그 2명분하고 직원들하고 해서 1명 감소된 부분을 우선 채워보자 그냥. 네네. 그러면 지금 뭐 네.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요. 네. 지금 어쨌든 이게 전체적인 예산은 늘어났는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뭐 이게 사무관리비라고 그래도 그 돌봄 로봇 쪽이 고정적으로 1억 3,400씩 나갑니다. 지금 시에서 그 네, 일괄 맞습니다. 계약해 놓은 사항이라 저희가 네네. 그걸 어떻게 건드릴 수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변동 사항이 내년에 네. 그 방문 진료에 대한 본인 부담금이 이제 그동안 5%에서 한 30% 지원되던 게 내년부터는 지원이 안 됩니다. 아, 그럼 가장 큰 변동이 네. 통합돌봄에서 그러면 수요도 또 많이 그래서 변동될 이제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그 의사회, 한의사회 네네. 그 방문 진료 나가는 게 저희가 타구보다 월등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분들하고 좀 뭐 협약을 좀 더 해서 본인 부담금 문제를 좀 상의해 보려고 합니다. 아, 그분들은 나가시는 분들은 계속 나갈 거예요. 근데 이제 네. 돌봄을 받으시는 분들이 부담스러운 거죠. 본인이 이걸 내야 되니까. 근데 정부 정책은 그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주지 마라. 이런 정책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안내도 충분히 나가야 되지 않을까 또 싶은 생각이 예, 드네요. 해야 그죠? 되고. 나중에. 그 다음에 바뀌는 네. 게 이제 그 돌봄 사업 이용자별로 사업별로 네. 서비스 한도가 있었어요. 그동안. 네. 그런데 26년부터 그 한도가 이제 폐지됩니다. 한도가 폐지돼 가지고 25년도에 보면 하여튼 1인당 160만 원이 한도였었거든요. 네. 일시제가 같은 경우는 80시간, 뭐 영양급식 같은 경우는 뭐 50씩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요게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그렇게 한도가 없어지고 3개월 동안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종결 여부를 결정하는 걸로. 네네. 이렇게 그럼 바뀝니다. 혹시 자료가 있으면 의원님들한테도 한부 주시면 좋을 것 변경된 같아요. 자료? 네네네. 예. 그런 부분들을 또 알고 있어야지 저희가 예. 이제 의정활동 다니면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지 예. 않겠습니까? 아니, 전에는 세 전액 가지인데요. 지원이 됐는데, 네네. 그렇게 두 가지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대상자가 이제 정부형은 그 65세 이상 네. 어르신 노인하고 장애인입니다. 이렇게 네네. 특정이 되고요. 그동안 금년까지 했던 건 대전형 통합돌봄은 누구나 돌봄이잖아요. 네네. 부분 없이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고요. 요거를 그 사업적인 면으로 보면 금년 같은 경우 이제 4가지 분야로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네네. 뭐냐면 이제 일상돌봄은 똑같이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이제 스마트 돌봄 네. 요게 들어가고 방문 의료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고
그 온돌 건강교실이라 해서 이제 기독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주민 상대로 건강교실 했던 거 이렇게 네 가지 분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내년에는 8가지 분야로 바뀝니다. 종류가 다양해집니까? 예, 8가지 분야로 바뀌는데 여기서 이제 뭐가 빠지냐면은 금년에 했던 방문 의료가 빠져요. 아, 방문 의료가 빠지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 부담금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게 네네. 빠지고 뭐가 들어가냐면 이제 방문 재활이 들어갑니다. 방문 제한이요. 그래서 왜 금년까지는 그 의료인하고 의사하고 간호사만 나갔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이제 재활치료사나 물리치료사가 같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방문 의료를 받았던 사람들이 재활치료로 바뀐다, 방문 재활로 바뀌면 예. 사업의 목적이 조금 달라져서 기존에 받던 사람도 못 받을 경우도 있겠네요, 그러면? 아니 그렇진 받는 않나요? 분들이 못 받는 게 아니고요. 네네. 그 받는 사람들이 방문- 재활치료까지 받을 수 있다는 그분들이 뜻인 좀 건가요? 너무 병원에 가서 받을 수 있는 네. 것보다 조금 방문에서도 가능한가요? 그게 재활치료가 그게 그런데? 이제 재활하고 이제 작업치료 같은 경우는 네. 그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를 했습니다. 26년도에는. 그래서 그게 이제 온마을 돌봄 사업이라 해서 예산을 거기다 3천만 원 배정했고요. 그다음에는 네. 이제 그 온돌 건강교실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께서 다 잘 알고 계시지만 기독교 봉사회가 아니 기독교 종합사회복지관뿐만 아니라 나머지 복지관에서도 확대해 가지고 네 군데에서 같이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AI 상담으로 해서 이제 그 어르신들 실증 사업까지 같이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케어 안심 주택이라고 그래서 네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3천만 원 정도 고향사랑 기금에서 배정하고 우리 예산에서 의료 요양 쪽에서 1,100만 원 정도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된 사업들이 또 퇴원 환자 연계 서비스. 그래서 퇴원 환자 연계 서비스를 해서 의료 요양 쪽으로 해서 예산 반영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동행 서비스. 이렇게 해서 작년에 4가지 외에 4가지가 추가돼 가지고 8가지 분야가 이제 내년에는 시행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관련된 자료들을 좀 의원님들한테 한 예, 번씩 그 사전 설명하셨던 내용이 너무 간단히 되어 있어서 이렇게 변화된 구조를 잘 모르긴 했거든요. 그런데 다만 또 온마을 돌봄 사업에 그 3천만 원은 그대로 있는 거를 활용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죠? 그거를 이제 방문 재활 쪽으로. 네네네. 예, 그래서 예. 종류도 지금 2배로 다양해지고 예. 하다 보면 또 업무의 이런 좀 대상자가 늘어나면 업무는 늘어난다고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우려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네요. 왜냐하면 좀 전에 지역사회 통합 돌봄도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대전형 통합 돌봄 예산이 줄은 그런 부분들을 그 온마을 돌봄이 사실상 지역 돌봄의 핵심 플랫폼 역할을 지금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진짜 서비스는 확대해서 해서 주민들한테는 너무 좋은데 이 구조가 늘어나면서 그거에 대한 업무가 너무 과중이 되고 그 예산도 좀 더 늘어나야 되는 건 아닌지 적절한 건지. 그래서 이제 예. 인건비 한 명 줄은 게 좀 안타깝긴 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예산 구조에서 반영하기가 좀 쉽지 않아서 네. 이게 이제 저희가 이 주민들을 위해 하는 사업 쪽으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저희 직원들이 힘들어도 참고 그만두지 않고 계속하면 추경에 좀 예산 반영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잘 살피셔가지고 정말 필요하다면 제안을 하시든지, 그리고 또 이게 아무래도 서비스가 지금 2배 가까이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고, 그리고 통합돌봄 실행의 최전선의 핵심적인 역할이지 않습니까? 이 과업이 또 너무 과중이 되면 그 효율성도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만 중구의 재정 여건상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인력을 좀 중심으로 또 보건소와도 협업을 좀 강화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기존의 돌봄 자원이나 지원 네트워크 연계를 좀 확대해서 이왕 시작하신 거 좀 전국의 우수 사례로 인정받는 지역 돌봄 모델로 발전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많이 걱정은 되지만 국장님. 네.
아니 그래서 이렇게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네.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행안부 주관으로 이번에도 읍면동 네, 그래서 지금도 너무 힘드신데, 칭찬과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네, 두루 잘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그리고 설명자료 50쪽, 예산서 447쪽, 의료 요양 통합 돌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이나 대상자 기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요게 지금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그 사업과 연계에 대해서 하는 인력입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돌봄과 관련된? 의료 요양 쪽인데요. 네네. 이게 이제 정부형으로 바뀌면서 추진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통 의료 요양 중에 6억 1천만 원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 저희가 일상생활 기본돌봄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네. 이게 한 일상생활 기본돌봄 쪽이 한 4억 4,500 정도가 예산이 배정돼 있습니다. 기본돌봄 네네. 쪽이. 그리고 아까 여기서 얘기한 그 온돌 건강교실 쪽에 그 1억 원 정도 배정이 됐고요. 그래서 네. AI 상담이 2,200만 원. 그리고 케어 안심주택이 1,100만 원. 퇴원 네. 환자 연계가 200만 원, 동행 지원 서비스가 2천만 원. 그래서 이게 총 예산이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나온 6억 1천만 원입니다. 이 본의원이 국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새롭게 편성된 이 사업이 이미 추진되고 있는 돌봄 사업들과 구조적이 상당히 유사해 보입니다. 그죠? 이 밑에 있는 네. 네 가지는 금년에는 추진하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네네. 예. 근데 유사의 구조가 좀 많이 유사해 보이기도 하고, 뭐, 기존의 대전형 통합돌봄하고 중구형 온마을 돌봄, 그리고 의료 재가급여 지원, 그리고 이미 노세 및 의료 요양이 필요한 대상자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과 좀 유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국장님이 다르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친구 사업이 좀 기능적으로 차별성된 부분이나 보완된 그런 기반들 어떤 부분들입니까? 그 부분은?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그 정부형과 대전형 통합돌봄을 비교해드리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자가 다르고요. 네. 대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연령에 해당되는 건데 정부형 통합돌봄은 대상자 자체가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으로 이렇게 특정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선정 기준 자체가 저희 대전형 같은 경우는 돌봄 필요도 평가라고 해서 60점 이상이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일주일 정도면 되는데 그 선정 기준이 지금 노인 같은 경우는 건보공단에서 판정이 돼야 되고요. 네네. 그리고 장애인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판정이 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요 기간이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대전형 같은 경우 요 사이에 저희가 틈새 돌봄이라고 그래서 한 달 동안 지원이 안 되니까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새롭게 하는 게. 네. 그리고 지금 서비스 내용 같은 경우는 뭐 일상생활 돌봄 같은 경우는 큰 변화가 없는 건데 그 대상자라든지 선정 기준 이런 게 다르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 제일 많이 달라진 게 이제 대전형 같은 경우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줬는데 지금 정부형 같은 경우는 그걸 못 주게 해가지고 저희가 네. 그거를 그 방문 재활 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네. 지원해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네.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이대로라면 좀 행정을 하다 보면 좀 중복적으로 또 지원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발생되지 않을까, 또 이런 우려도 좀 되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은 이게 이제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대상자 선정되는 기준이 이게 저번에 그 기술 지원형이라고 우리가 이제 시범 사업으로 해서 건보공단하고 이미 다니면서 네네. 판정받은 사람들 다니면서 한 게 있어서 이게 자료가 쭉 누적돼서 조사한 자료가- 관리가 되면 네네. 그렇게 지금 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중복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직접 정부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체계를 잘 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전담 공무원이 12명입니까, 그러면? 그거는요. 그 전담 공무원이 12명이 아니고요.
아닙니까? 그 이제 정부형으로 이제 바뀌면서 네네. 복지부에서 그 인건비 예산을 네네. 그 정도 이제 증액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해준 건데 사실은 그 행안부에서 그 인건비 TO를 갖고 있거든요. 네네. 그 기준인건 그 TO가 내려와야 됩니다. 그럼 아직까지는 그게 내려오면 이제 조직 개편 할 때 좀 감안해서 네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얘기는 해놨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명확하게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예, 예. 운영 구조나 이런 역할 계획을 좀 잘 계획해 주시고 된다면 의원님들께도 한번 자료를 예, 그런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내려오는 대로 네네. 의원님들께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다 통합돌봄이나 온마음 돌봄 그리고 의료 재가 등 유사 목적으로 돌봄 사업이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예. 뭐 국장님이 중복 지원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하셨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잘 부탁을 드리고 예. 일이 너무 과중되지 않게 그 일에 대한 업무 분담을 잘 조절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설명자료 67쪽 예산서 452쪽 복지 사각지대 발굴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1,000만 원이 100만 원인가요? 100만 원이 100만 원 증액된 증액됐는데 기타 보상금 항목인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으로 편성된 걸로 판단됩니다.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 취지에 맞게 그 대종광역시 중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 조례에 맞추어서 지금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포상금 지급 대상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위기 가구라고 그래서 이제 제보를 해가지고 그 위기 가구가 이제 복지 급여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네네. 그때 이제 포상금이 나가는 거고요. 이게 한 건당 5만 원씩 나가고요. 한 건당 5만 원씩 예, 나오고 예. 그리고 1년에 그 30만 원 한도로 이렇게 정해-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저 있습니까? 예. 네. 그러면 제보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접수될 경우에는 중복 포상 제한 기준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제보가 여러 명이요? 네네. 여러 경로로 막 들어와서 네. 저희도 그러면 너무 좋은데 아직까지 그러니까 좀 많은 사람들이 주민들이 이런 데를 참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근데 이게 부분들도 이제 그 홍보를 좀 네. 당사자는 안 돼요. 네. 뭐 또 이게 공무원이나 통장 공무원이나 복지기관 진짜 종사자들 할 만한 사람들은 다 포상 대상이 아닙니다. 그 일반 전혀 주민들 관계없는 옆집 정말 그런 분들이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홍보하실 때 명확하게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안내를 하셔서 혼선이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예. 또 지급하는 부분에서 공정성이나 이런 부분들 잘 해주시고 그리고 인센티브 효과를 고려해서 좀 세부 지침 방안도 좀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경우 대비해서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자료 87쪽, 88쪽 예산서 457쪽 여성 청소년 생리대 생리용품 보급 보편 지원 사무관리비 그리에 대해서 일괄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가 대전에서 최초로 보편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네, 기존의 취약계층 중심의 제한적인 지원을 벗어나서 여성, 청소년 모두에게 건강권을 보장한 점에서 정책적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예, 그렇죠? 맞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예, 사업이 2025년도 8월부터 시작이 되면서 운영 기간이 조금 짧았고 그리고 신청률도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은 잘 마련하고 계십니까, 국장님? 지금 저 의원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가 보통 이제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보면
그래서 저희가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8월 19일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11월 달 기준으로 보면 3개월. 네. 저번에 볼 때 보면 3개월인데 저희가 그 어려운 그 기존에 그 국가에서 하는 그 생용품 지원 사업 있잖아요. 네네. 바우처. 네. 바우처 지원 사업을 한번 봤어요. 근데 요것도 그 집행률을 보면 1월 달부터 이제 연간 계속 하는 건데 네네. 그 한 3, 4개월 때 보면 뭐 16% 이 정도 집행이 되더라고요. 네. 어떤 이 사업이 이게 이제 해서 물론 그 다음 달에 바로 이렇게 100%가 되면 좋은데 이게 쭉 누계로 나가서 이제 연말 가까이 가서 안 됐을 때 문자 보내고 안내 보내고 하면 아 빨리 해야 되겠구나. 이제 저희 소비 쿠폰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가 이제 언제까지 쓰라고 그랬는데 안 써서 또 이렇게 마지막에 몰려 쓰고 이러듯이 이런 것도 이게 저희가 이게 그 바우처 생용품을 쭉 보니까 4개월, 5개월 돼도 20%도 안 되더라고요. 네. 운영 기간이 추진율이. 그래서 네네. 저희가 잘했다는 게 아니고 저희도 열심히 해서 이제 그때 보니까 3개월 만에 한 41%가 나오는데 저희가 마지막까지 동료를 최대한 해가지고 최대한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본 의원도 주의 깊게 살펴를 봤는데 홍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많이 하시긴 하셨더라고요. 일반적인 뭐 SNS나 이런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 하셨던 것 같은데 어떤 부분으로 홍보를 하셨나요? 의원님께서 하여튼 관심을 가져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네. 저희가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뭐 지하철 역사를 비롯해서 네. 관련 시설에 다 붙이고 SNS 하고 중구 텔레비를 통해서 그 동영상으로 제작도 하고 네네. 해서 저희가 홍보는 진짜 할 수 있을 만큼 다 했습니다. 네. 본 의원도 이제 자녀가 있는데 학교에서도 하이 클래스를 통해서도 안내가 네, 학교까지도 보냈습니다. 네, 오기도 하고 본 의원도 이제 편의점이나 이런 데 가면 벽면에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어서 맞습니다. 아, 이런 걸 지원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좀 안타까웠던 부분은 이게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지원한다는 그런 각인이 너무 깊숙이 들어가 네, 있기 맞아요. 때문에 벽보에 붙어 있어도 아, 이게 저소득층만 지원이 되는구나라고 사업 시행 초기니까 네, 초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해서 국민들이 보기에 아, 이거 지원하는구나,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거를 좀 강조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한 이게 중고통을 기반으로 한 지급 방식이 초기에 좀 시행착오도 또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거 관련해서도 제가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냐면 저도 이제 그 중구통을 그 확실히 이해를 못했었고요. 중구통을 제가 쓰긴 썼어도 네네. 그게 이제 정책 수당이 이게 결제할 때 금액이 부족하면 빨려 들어가는 걸 저도 사실은 몰랐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시작 전에 좀 고려를 해서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그것까지 부분들을 확실히 못한 네네. 부분은 제가 하여튼 네.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초기 문제들이 좀 반복되지 않도록 더욱 안정적인 체계를 마련해 주시고, 올해는 온라인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하셨습니다. 그죠? 예, 좀 예. 그런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본의원도 살펴보니까 이게 그 신청률을 높이는 방법 중에 타겟층인 중고등학교를 좀 명확하게 안내를 해서 뭐 중고등학교, 보건교사 그리고 행정복지센터도 좀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서 홍보를 좀 하셨으면 더 좋겠고, 좀 2026년도에는 신청률에 조금 높일 수 있도록 목표를 잡으셨으면 좋겠는데 몇 프로를 혹시 국장님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원래 이 사업 초기부터 바우처 사업 하는 경우를 보면 원래 평균 70에서 75% 나오거든요. 네네. 저희도 보편적 복지가 그거보다 높진 않을 거다 했는데 저희도 75% 정도로 생각하고서 네. 사업을 준비한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26년도에는 그 정도의 목표가 나오시기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고, 그렇다면 이게 또 학교 현장과도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학교 현장과의 협력을 맺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저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쇼츠 제작을 했었거든요. 네, 우리 왜 저기 중구 저기 그 인형 탈 있잖아요. 네, 그거 쓰고서 학생들 지나간 학교 안에 들어가서 중구 할매가 야 줄 때 받아 나는 받고 싶어도 못 받아 이렇게 짧게 쇼츠로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이게 파급 효과가 있거든요. 네네. 그렇게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학교와도 좀 협력 체계를 구축을 해서 좀 더 집행률이 높도록 예. 당부를 드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제기된 문제들을 기반으로 해서 좀 단계적으로 개선을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고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선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업명세서 439쪽 설명자료 21쪽 무연고 사망자 유품 처리 지원 사업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구의 무연고 사망 발생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39쪽이고요. 이게 하도 두꺼워가지고 예, 천천히 안 넘어가요. 피세요. 설명 자료는 21쪽입니다. 저희랑 그 무연고 사망자 그 유품 정리 네네. 지원하는 거 말씀하시는 네. 거죠? 요게 지금 저희가 한 구당 그 100만 원씩 해가지고 10번에서 1000만 원 예산 반영했는데요. 지금 보통 무연고 장례 같은 공영장례 포함해서 한 59 정도를 저희가 예산 반영했을 겁니다. 네, 54. 맞아요. 59. 59 정도.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다 그분들을 유품 정리하는 건 아니고요. 그 중에 59 중에 이제 진짜 이게 아무도 없어가지고 이게 보통 공영장례가 이제 무연고라고는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아니면 또 이렇게 그동안 보지 않고 지내는 그런 관계들이 있어서 나중에 정리는 그 사람들이 장례는 안 하더라도 정리는 하거든요. 근데 실제 이제 막 아무도 없어서 정리할 수가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요거를 그동안은 단체 활용해서 하고 그랬는데 예산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아, 그러면은 이 지원 단가는 어떻게 근거로 잡아서 산정하셨습니까? 요게 이제 100만 원 자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요게 유품 정리하는 비용 자체가 한 그 30만 원에서 50만 원 들어가고요. 그 특수 청소까지 같이 할 때 이제 한 50에서 100만 원 들어갑니다, 비용이. 그래서 업체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비용을 산정하게 된 겁니다. 그 주민 위생 민원에 따라서 예. 시행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그 민원이 실제적으로 들어왔습니까? 어느 정도는? 이게 이제 그 사실은 뭐 그 현장에 가보면요. 문을 닫아놔도 냄새가 이분들이 금방 발견되면 좋은데 좀 오래 있다 발견되면 냄새가 많이 나니까 이제 치워도 냄새가 납니다.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좀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오죠. 해달라고 주변에서 이제 신고하신 분이 이런 분들이 되게 이제 조그만 방에 다박다박한 그런 데서 많이 살잖아요. 예. 그러니까 냄새가 더 이제 그렇죠. 지금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방법인 것 같은데요. 예, 업체에다 맡기는 예. 겁니다. 어떻게 선정하실 계획이신지. 업체 선정요? 네. 특수업체 이제 특수 청소 업체를 예. 선정을 하셔야 되잖아요. 예. 예. 선정하실 때 어떻게 하실 방법? 아주 잘하는 업체로 해야죠. 잘하는 업체로. 예. 그 전국 최초의 광주 동구에서 그 정리 수납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나눔과 비움이라는 이제 예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타 지자체 좀 이렇게 찾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분들은 사실 우리와 차이점이 뭐냐면 그 지역에 서 양성을 해서 양성가들께서 봉사 반 그리고 실비 정도만 받으셔서 하시는 거거든요. 아, 봉사 단체인가요, 그럼? 예. 그래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저희가 생전에 뭐
이렇게 사후에 이렇게 관리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생전에 좀 미리 또 정리도 좀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면 좋겠고 제가 몇 년 전에 그 대전에 그 중장년 지원센터에서 그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정리 수납이요? 아니요, 그거 말고 다른 거를 받았는데 예. 그때 다른 과목 중에 그 유품 정리 뭐 이런 게 있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때는 어디 나가서 이렇게 실습할 수 있는 그런 게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이번엔 제가 과목을 찾아보니까 그 과목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 잘 연계해서 좀 양성을 해서 이분들이 더 따뜻하게 가시는 길을 잘 배웅할 수 있었으면 그런 이제 예. 느낌을 받았거든요.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현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학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의원입니다. 예. 기자님 사업명세서 439조 설명자료 18쪽입니다. 지사총 재항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예. 뭐 전액 12 예산으로 편성한 예산이죠. 예, 맞습니다. 예.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2022년부터 25년 또 26년까지 5년 동안 동결된 예산이에요. 예, 예. 네. 본의원은 지사총 재항비 예산을 심사할 때마다 예. 좀 그 반공 애국지사 유족분들께 좀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예. 이 행사는 6월 현충일에 반공 애국지사 유가족 및 기관 단체장 또 자유청년모임 봉사자들에서 한 350명이 참석을 하고 있어요. 예, 예. 현장에는 한 번도 참석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 행사 때는 못 가고요. 네.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너무 지저분하다 그러셔가지고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네. 그 전 직원이 다 가서 아주 깨끗이 이렇게 모셔놨습니다. 글쎄요, 그게 또 깨끗하게 주변을 정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근데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350명의 유가족분들이, 예, 예. 또 그 500만 원이라는 예산으로 제상도 차려야 되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식사, 중식 대접 및 다가를 대접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또 물가는 한없이 치솟고, 현실의 예산은 부족하고, 몇 년째 좀 그분들에 대한 허접한 식사를 좀 대접하게 되는 거죠. 예산에 예. 맞춰서 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혹시 예. 그 구비로 좀 증액 편성할 의향은 좀 있으십니까? 적은 예산이라도 좀 편성. 이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그 사실은 12, 100%짜리라요. 예. 저희가 이제 시에다 건의를 하거든요. 이것도 좀 올려줘라. 네. 훌륭한 분들 이렇게 하는 건데. 네, 맞아요. 근데 시에서 이 담당 부서에서는 꿈쩍도 안 해요. 그래서 거꾸로 제가 그 시의원님들한테 너무 약하게 좀 하신 거 아닌가요? 끔찍하게 아니, 좀 강하게 하셔. 시의회 우리 시의원님들이 좀 이렇게 도와주시면 이거 뭐 금방 증액될 것 같은데. 한 200이라도 좀 증액이 되면 예, 그 시에서 음. 사실 이거 뭐 500만 원인데 뭐 6, 700 세워주는 거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데 네. 좀 의원님께서 좀 힘 좀 써주십시오. 저도 힘이 없고요. 국장님이 좀 세게 힘을 쓰시면 되실 것 같은데 말씀을 몇 번 지금 5년 드렸는데도 동안 동결됐다는 거는 그때 물가하고 현 시점의 물가하고는 거의 한 50, 예, 맞습니다. 많은 아니 50배 시에서도 와서 이상.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이 조금 이 반영해 주면 되는데 이렇게 그냥 너무 반영을 안 해줘서 참 어렵습니다. 어쨌든 좀 구비로, 예. 구비로는 안 되는 건가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네. 걱정하시니까. 왜냐면 저는 한 해도 빠짐없이 예. 참석을 하거든요. 근데 도시락을 정말 먹을 수가 없어요. 예. 그걸 좀 감안하셔서 예, 국장님 다음은 좀 성이라도 좀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설명자료 21쪽 방금 전 유은희 의원께서 질의한 것 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무용고 사망자 유품 정리 예산으로 1,000만 원 신규 편성했죠. 예, 예. 맞습니다. 뭐 10년째 6배가 증가한 1인 가구, 무용고 사망자 역시 증가한 추세로
지난 업무보고에 답변하셨듯이 유품 정리는 전문 처리 업체에 의뢰한다고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고인이 유품 정리 시 기중품이라든지 그 현금, 재산적 가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실질적으로 저도 이제 동에서 이런 경우를 몇 번 경험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렇게 빈 소주병밖에 없습니다. 그 가치가 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돈이 되면은 와서 자기들이 장례를 치러요. 그 단절됐던 관계라고 해도. 네. 근데 이제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나보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그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아니 이제 예외라는 또 부분이 있거든요. 예? 예외적으로 그 이제 고가라기보다도 예. 재산적 가치가 있는 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거는 그 상속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만약에 정말로 상속할 사람이 전혀 없잖아요. 실제 이 사람이 혼자다. 만약에 단절된 관계라도 그래서 저번에 저희가 이거 장례는 안 지내주고 재산은 상속받는 요런 게 있어가지고 그럼, 그거 못하게 있겠죠. 하려고 네. 이렇게 한 사례가 있고요. 네. 정말로 혼자 있고 아무도 없다. 그럼 법원에다가 재산관리인을 선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해야 돼요. 이제 그렇다면 이제 그 전문 업체, 청소 전문 업체에 의뢰했을 때 예. 거기 입회는 누가 합니까? 공무원 입회해야죠. 입회하는 거죠. 동에서 어. 입회해야죠. 예. 그죠? 예. 어쨌든 이제 그러다 보면 법적인 책임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상업명세서 439쪽 설명자료 24쪽. 지역사회 보장 계획 및 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2025년 예산 대비해서 1,180만 원, 약 2배가 넘는 예산이 증액 편성됐죠. 예. 예, 증액된 부분을 살펴보니까 예. 지역사회 보장 대표 협의회 위원이 26명에서 30명으로 4명이 증원됐죠. 예. 네. 또 회의를 2회에서 4회로 예. 개최한다고 했으며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실무위원도 15명에서 20명으로 회의는 2회에서 4회로 예. 맞습니다. 개최한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어요. 예. 맞죠? 예. 네. 위원회 위원을 또 증원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위원은 이제 저희가 규정돼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제 지정하는 거고요. 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증액이 1,180만 원이나 됐냐 네. 이런 부분은 이제 저희가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수립하는 게 이제 4년 단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년부터 31년까지 네. 그 6기인데 그 지역사회 보장 계획 6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네. 회의를 훨씬 수립하는 해에는 배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4년 단위면 지금 6기면은 24년 전부터 한 건가요? 26년까지는 20년 22년부터 26년을 한 거고요. 네. 그 다음에 27년부터 31년까지 이렇게. 그래서 26년도에 27년부터 31년 거를 하는 거죠. 만드는 거죠. 혹시 그 협의체 단체라든지 위원회 협의체 명단을 좀 주실 명단이요? 수 있습니까? 예. 예, 명단 있습니다. 네.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440조 설명자료 25쪽입니다. 제6기 지역사회 보장 계획 연구 용역비 예산으로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어요. 예. 예, 지역사회 보장 계획 연구 용역비를 본 예산에 편성할 만큼 시급한 예산입니까?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년간의 장기 추진 계획이다 보니까
저희 그 구의 어떤 복지 여건이나 상황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연차별로 다 집어넣고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자체적으로 못하고 용역을 수립하는 거고요. 그래야지 좀 더 주민들한테 보다 나은 복지 혜택이 돌아갈 것 같아서 그렇게 좀 이게 지금 보면은 예. 요 시기마다 시 같은 경우는 한 8,800 정도 들여가지고 하고 있고요. 이게 뭐 다른 구도 요게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구도 다 2,200 정도는 반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5기 때는 예산이 얼마 편성했죠? 2022년도 되나? 아, 그건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아요? 네? 2,200만 똑같다. 아, 똑같아요. 예. 그렇다면 그 학술 용역한 자료 있습니까? 22년도 거 있을까요? 5기 5기. 5기 6기는 용역 아직 자료요? 안 했으니까 예, 없을 예, 예. 거고. 5기 용역 자료 그것도 좀 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예, 예. 자료도. 또 441쪽 설명 자료 32쪽입니다. 지역 사회 보장 협의체 사업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예산 또 신규 편성으로 1,000만 원을 뭐 구비 10이 매칭 사업이긴 하나 예, 예. 구비가 지금 1,000만 원 신규 편성됐죠. 예, 예, 맞습니다. 예, 구체적인 사유와 구비 편성이 꼭 필요한 예산이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게 이제 그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 시구 매칭 사업이잖아요. 네. 그런데 요게 이제 24년도까지 네. 24년도까지는 시에서 계속 2천만 원으로 1,000만 원씩 이렇게 했는데 25년도만 이게 이제 감액을 했던 상황입니다. 네. 그랬다가 이제 다시 원래대로 2천만 원을 해준 거죠. 네. 그래서 이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이 사업 자체가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사실은 25년도에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감액했던 거를 복원시킨 거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25년도에는 구비 편성이 안 됐던 거를 24년도에는 구비 편성했습니까? 아니 시에서 시에서. 예. 아니 그러니까 구비를 꼭 편성해야만 했는지요. 신규 편성. 거기 매칭 사업입니다. 아, 매칭. 예,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통합돌봄 관련 예산은 예. 아기 통합돌봄 민관 협의체 수당이라든지 돌봄 체계 활성화 사업, 또 온마을 돌봄 사업 등 다양한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죠. 통합들 보면 네. 뭐 그 내년도 사업이요? 네.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십이. 그렇다면 이 사업 안에 또다시 통합돌봄 관련 예산이 여기에요? 확대된 아닙니다. 것인가요? 아닌 여기에는 건가요?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에 관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사업은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그 중구형 희망동행 돌봄 매니저라고 있습니다. 네. 그 사업비로 350만 원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사례 공유회라고 그래서 그 이제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이제 그 구동 민간협력자들하고 사례 공유회를 하는데 그 사업비가 250만 원, 그리고 전략회의 및 간담회 하는 게 140만 원, 그리고 걷기 모금 행사하는 게 160만 원, 출장료비 100만 원, 뭐 이 정도로 이렇게 편성이 되는 겁니다. 통합돌봄 쪽은 아니고 이거. 아니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예. 그 이제 이 예산 추가 확보를 위해서 우회적인 방식으로 약간 꼼수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닌지 좀 오해받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시에서 주시는 거라 꼼수 없습니다. 이거. 네. 잘 알겠습니다. (34쪽) 442쪽 예산안 명세서 설명대로 34쪽입니다. 예. 동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도 신규 사업으로
1,700만 원을 중국 관내 17개 동에 각 100만 원씩 균등하게 배분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이죠. 예, 예, 맞습니다. 예. 이제 각 동에서 실시한 사업을 집행한 내역을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김장하고 밑반찬 나눔 등 행사성이 소규모 지원 중심으로 운영한 경우가 대다수인데 당초 취지였던 동 단위별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한 특화 사업과는 동떨어진 사업이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이제 작년까지는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뭐 김장도 있고 이랬었나 본데요. 그렇게 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김장 쪽은 넣지 마라. 다른 사업, 그건 김장 사업 말고 독립적인 사업을 해서 이 원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어려우신 분들 발굴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예. 근데 사실 발굴을 한다는 게 그냥 찾아가기도 쉽지 않은 거고 뭔가를 하여튼 그분들이 필요한 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비슷하냐 뭐 이럴 수 있지만 지금 금년도에 제가 그 17개 동을 쭉 검토를 해보니까 상당히 많이 24년보다는 다양해졌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저희가 요거 가지고도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할 때도 이런 설명을 의회에서 말씀 걱정해 주신 사항들을 저희가 잘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계속 이게 발전할 겁니다. 이거. 발전해야죠. 예. 그렇다면 2025년과 26년을 예산을 더 증액 편성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발전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추경에 어떻게 세워도 될까요? 편성하셔야죠. 그래서 저희가 요거 한번 동에다가 물어봐가지고요. 예. 필요하다는 동이 있으면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반영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자료를 보니까 그래도 이제 2024년도보다는 예. 이제 올해 특성화 사업 일부 많이 개선된 예.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맞죠? 예, 맞습니다. 다만 이제 본의원이 보기에는 100만으로는 실질적인 동 특화 사업 추진하기가 좀 어렵게 보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좀 동에 예. 좀 조사를 해서 예. 현실에 맞는 좀 예산을 편성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의원님. 답변 감사드리고 예. 복지정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옥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김옥경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윤양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입니다. 예. 국장님 답변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서두에 말씀이 심도 있는 심의를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예. 본의원도 심도 있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에 잘해 주시고요. 그 예산서 439쪽 설명자료 19쪽에 보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관심 갖는 부분이 고용장래에 대한 무연고, 행여자 장래에 대한 부분인데 이 사업의 필요성이 가족관계 해체와 빈곤 등으로 인해서 장래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그죠? 예, 맞습니다. 그들에 대한 공영장래 지원으로 인해서 사회적 책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국장님도 갖고 있나요? 저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늘 정말 사람을 바라볼 적에 복지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예. 어떤 심도 있게 사람을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참 저는 지금 복지기관을 떠나 있지만 주변에 있는 행여자 또 이런 혼자 돕고 사는 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지금도 그분들과 같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구에서 이 한 부분을 보면 예산이 많이 책정되지 않고
어떤 곳은 그냥 전년도와 비슷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심도 있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39쪽 설명자료 19쪽에 보면 행여 사망자에 대한 장의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예, 예. 26년도에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4천만 원입니다. 4천만 원. 예, 예. 그러면 25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2,400이었습니다. 2,400. 예, 예. 그럼 많이 증가됐네요. 많이 증가된 건 아니고요. 예. 25년도 본 예산 기준 대비 그렇고요. 예. 부족해가지고 이 추경에 예. 1,600만 원을 더 반영했습니다. 증액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4천만 원. 예, 예,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무연고 사망자들이 많이 늘고 있죠? 예, 예. 저희가 그래서 작년도에도 이제 이 추경에 예. 증액을 하게 된 겁니다. 늘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독거 노인분들 지금 혼자 1인 가구가 많고요. 예, 지금 집에 나와 있는 분들이 사실 많이 혼자 사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심이 더 우리 구에서 많이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보니까 장례비 지원이 얼마씩 되고 있죠? 공영장례비 지원이 한 구당 8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의식 행사 비용은요? 그것도 80만 원입니다. 조금 부족하지 않아요? 현재는 그 비용 가지면 아직 부족하지는 않고요. 예. 거기에 이제 봉사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 연불봉사단이라고 예. 그 이제 빈소에 오셔가지고 예. 연불봉사해 주시고 또 운구할 때는 그 모범운전자 회에서 와서 또 운구 봉사도 해주시고 이래가지고 실제 요 비용 가지고 그 빈소 마련하고 이런 비용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뭐 누가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나가는 비용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본 의원이 심도 있는 추경 예산에 대해서 예, 살펴본 바에 의하면 장의비를 증액 편성했죠? 행여자, 예? 행여 사망자에 대한 장의비를 증액 편성했죠? 본 예산에요? 예. 추경 예산 2차. 예? 2차 추경 예산. 이추에 1,600 증액한 거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예, 예. 이추했습니다. 근데 이제 26년 예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25년도에 예. 본 예산에 2,400만 원을 계상하고요. 예. 부족해서 이 추경에 1,600을 계상하고 그래서 25년도에 결과적으로는 4천만 원이 들어간 거라서 예. 저희가 26년도에도 4천만 원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그 본 의원이 2025년도 사망자 유품 관리에 대해서 그 25년도부터 시행했습니까? 아니 공영장례는 그 전서부터 했고요. 했어요? 예, 예. 그래서 2026년도부터는 구비로 아니 원래 이거는 공영장례는 구에서 구비로 했죠. 계속 해왔습니다. 해왔죠. 예. 그래서 중구의 독거 세대가 많이 늘고 있죠. 독거 세대요. 예. 저희가 지금 한 몇 세대 정도 됩니까? 저번에 75세 이상 전수조사 했을 때요. 네. 75세 이상만으로 따져도 5,005명 그렇죠.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지금 취약 가구가 많이 있어요. 예, 예. 정말 본 의원이 살고 있는 그 유천동, 산성동 지역에도 혼자 사시는 독거 노인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어떤 우리가 뭐 돌아가셨는데 잘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살아있을 때 라면 한 그릇 잘 끓여줘야지. 예. 네? 그렇지 않습니까? 아유 공감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우리 구가 좀 요즘에는 자녀들이 부모를 책임져야 한 시대였었는데 지금은 세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녀들이 솔직히 말 안타까운 것이 나 몰라라 하는 세대가 돼버렸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흐름이 지금 이 대가족 사회에서 이제 핵가족 사회라고 그러다가 이제 1인 가구 세대가 이제 필연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국가나 지방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게 이제 돌봄이 법률로 이제 제정이 되고, 그래서 저번에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저희 구에서 지금 내년에 추진할 게 이거를 예산으로만 다 하면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돌봄 매니저도 만들었지만 돌봄 매니저를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이웃의 돌봄 추진단이라고 그래서 독거노인 위주입니다. 이게 독거노인 어르신들 관리하는. 그래서 꼭 필요한 분들이 아까 5,005명 중에서 한 1,756명 정도가 필요해가지고 요분들하고 맞춤형으로 우리 동별로 있는 그 자생단체에서 봉사해 주실 분들을 뽑아서 그분들이 두세 분씩 관리를 하게, 내 가장 가까운 데 사는 어르신들을 그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연결해지는 것도 좋고 예.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요. 예. 우리 국장님은 복지국의 희망입니다. 기죠? 복지국의 희망은 저희 직원들입니다. 제가 아니고. 직원들은 복지국 국장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예산 배정할 적에 예. 총장님과 싸워서라도 많은 예산을 따와야 돼요. 하여튼 제가 여기서 아까 의원님들께서 네. 뭐 질문을 많이 하고 예산을 뭐 이렇게 질문을 안 하고 예산을 깎을 건 질문을 많이 해도 저는 예산을 깎는 것보다는 제가 온몸을 다 바쳐서 질문을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 복지 정책과에 대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인간의 존엄한 삶에 대해서 예. 우리가 마무리 지원을 해주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 좋은 일인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우리 국장님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분들에 대해서 뭐 사망자에 대한 관심도 있지만 정말 독거 노인분들 예. 어려운 삶들 지금 우리 주변에도 유천동에 여관이 많이 여인숙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분들이 타지로 갔지만 지금도 간혹 가다가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좀 아시고 예. 솔직히 죄송하지만 쓸데리 없는 예산에다가 퍼붓지 마시고 정말 그분들에게 정말 온정의 정을 줄 수 있는 우리 구청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저도 질문 더 해도 되겠죠? 예. 뭐,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예산서 445쪽 설명사료 44쪽 통합 돌봄 민관업의체 참석 수당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저는 우리 직원들의 눈치를 안 보고 이제 짧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통합 돌봄 민간협의체 참석 수당에 대해서 보면은 2025년 이해 추경에서 얼마 배정했습니까? 이해 추경에서 200만 원 200만 원이죠? 계상했습니다. 예. 너무 적다고 생각하네요. 이게 이제 1년에 2번 하거든요. 예. 2번 하는데 이게 이 대상자분들이 이제 20명이고 예. 그래서 그럼 1인당 얼마씩 참석 수당이? 1인당 10만 원씩입니다. 10만 원씩. 예. 그래서 1인당 20만 원씩 1년에 2번 하면 한 번에 10만 원씩 나가는 거니까요. 그 2026년도에는 2배 했네요. 예, 아니 원래 이제 25년도에는 2번 했는데요. 예. 상반기에 한 거는 이제 풀예산에서 예.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썼고 하반기에 추경에 반영한 거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26년도에는 이제 예산에 2번 하는 걸 반영해서 400만 원을 계산한 겁니다. 자료에 보면 예. 위원이 총 21명이고 12분이 타 위원회에 중복 참여하고 있어서 위원과 구성 측면에서 역할 기능이 상당 부분 겹치고 있다고 하는 의견이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는 24명이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1명은 이제 위촉직, 네. 위촉직이고 당연직이 3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위촉직에서 예. 어떤 이분들에 대한 어떤 자격 요건이 있습니까? 그 전문직이 있는 사람들한테 이게 되게 이제 분야가 있습니다.
분야. 예, 예. 그래서 지금 혹시 뭐 청장님 뭐 가까운 사람들만 하는 건 아닙니까? 아니 이게 통합 돌봄이다 보니까 예, 이제 방문 의료도 있고 방문 재활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제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그냥 발굴하고 돌봐주는 건데 요건 의료 영역이 들어가 가지고 복지 플러스 의료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료, 요양, 어? 예, 예. 이런 분에 대한 전문적인 예. 어떤 경험이라든지 어떤 전문성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유축을 해야지 어떤 뭐 알고 있다 또 우리 구하고 어떤 관계가 있다 해가지고 유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제가 예. 일찍 있게 말씀드렸지만 예, 예. 정말 우리 중국 관내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든지 어떤 마인드, 어떤 복지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유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예. 그래서 예, 예. 통합지원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 운영이 가능함에도 현재 중구는 두 협의체를 별도로 운행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의원님께 말씀드린 것 마냥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 분야고요. 예. 그 어려운 분들 발굴이 목적이기 때문에 예. 의료가 빠집니다. 근데 이 통합 돌봄 민간협의체는 의료 요양이기 때문에 반드시 의료가 들어가요. 그래서 의료 분야에 둘, 넷, 여섯, 여덟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의사분들이나 치과의사나 한의사나 이런 분들이. 근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의료가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 큰 차이는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국장님이 설명을 잘 해주시고 계시는데 예, 예. 그것을 보면 우리가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대한 관한 법률이 있어요. 예, 예. 제20조에 보면 통합 지원 협의체는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아니 이게 지금 저희 구가 음. 그쪽에 지역사회 돌봄 저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요 의료 인력이 없어서 없어서 예, 예. 별도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걸 만들면 안 됩니까? 예? 없는 것을 예. 만들어서 하면 좋죠. 아, 그쪽에 이제 인력이 30명으로 조례에 규정돼 있어서 예. 인원을 자꾸 걷다 갖다 넣을 수가 없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면서 저는 이제 자꾸만 이 법령 근거상 통합 운영도 가능한데 예, 예. 굳이 별도의 협의체를 만들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통합 또는 공동 운영 방식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있는지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의료 요양과 통합 돌봄, 온마을 돌봄, 통합 사례 관리 등 여러 돌봄 사업이 확대되고 있어요. 그죠?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 복지라고 하는 것을 돌봄 사업, 돌봄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돌봐준다라고 하는 그런 기능적 측면에서 많이 이제 접근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현장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주민 입장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특히 저는 늘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 구에 사회복지적인 기능을 많이 한다면 복지정책과 정책적 기능을 연구 발표하고 또 우리 구에 당면한 복지적인 돌봄에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는지 발굴하고 찾아내서 다른 사회복지과나 또 어린 어떤 여성과나 이런 데에다가 서브를 줄 수 있는 어떤 기능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우리 복지정책과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말로만 복지정책이라고 하지 다른 어떤 저기하고 비슷하더라고. 그래서 연구, 발굴해서 이런 기능을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인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연구하는 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우리가 사업만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좀 우리
이정로 존경하는 국장님이 오셨을 때에 이런 것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지금 이번에 총액인건비 이제 내려오면 부분적이지만 조직 개편이 가능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을 같이 넣어서 검토하도록 이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하나만 더 질문해 되겠습니까? 예. 어차피 뭐 저기 30분이니까 예산서 445쪽 설명자료 47쪽에 보면 고독사 위험군이 나와 있어요. 고독사. 예. 고독사. 예산서 445쪽 예, 설명자료 예. 47쪽. 예. 참 요즘 시대가 우리가 외로운 시대라고 봐요. 그죠? 예, 외롭죠. 예, 혼자 살기 때문에 외롭고 돈이 없어서 외롭고, 응? 그죠? 예. 그래서 이 고독사에 대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그죠? 예. 이제 고독사 유형군을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만들어야 되겠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분들에 대한 예산을 보니까 얼마로 세웠습니까? 예산액이? 지금 내년도는 8천만 원이고요. 예. 이게 국시비 매칭 사업이라서요. 예. 국비가 50%, 시비가 30%, 구비가 20% 들어가서 8천만 원입니다. 국비가 얼마예요? 국비가 4천입니다. 50%. 4천. 예. 50%. 예. 10위는요? 2,400만 원이고요. 2,400. 그리고 구비가 이제 1,600만 원, 20% 1,6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우리 현재 중구가 안고 있는 독고 가구가 약 2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가구 수가 한 5천 명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특히 정말 아마 1,300명 정도는 위험 수위에 다다랐다. 1,300명 관리 체계, 그죠? 관리 예. 체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린 8천만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본 의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독거 가구에 대한 실태를 질의한 바가 있어요. 그때 예. 우리 국장님이 답변에 따르면 중구 독거 가구가 약 2만 명, 중 5천 명은 돌봄이 필요하고 1,300명은 매우 시급한 위험군에 속해 있다라고 예.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다행히 예산이 많이 증액되는 것은 다행이지만 세부 내역을 보면 ICT가 기기 사용료가 약 2천만 원을 포함해서 안보 확인 중심 기조가 여전히 강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독사에 대한 본질적인 원인이 사회적 단절, 그죠? 사회적 단절, 예. 또 마음의 우울감. 그래서 누구하고 관계도 않고 은둔해 있는 분들, 하루 종일 TV만 보는 분들, 예. 또 누워서 이제 잠자리에 놔든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우리가 정말 심리적으로 밖으로 끌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밖으로 나오게 해야 된다. 진짜 어떤 때는 밖에도 한 번도 나오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 관계망을 통해서 관계 회복, 예. 어떤 주변의 사람들이 그분들과의 관계 개선을 함으로 인해서 사회라고 하는 것이 정말 따뜻한 부분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 복지관이라든지 어떤 이런 사회복지기관을 통해서 어떤 관계 프로그램을 회복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만들면 좋겠는데 우리 구에 5개 복지관이 있죠? 4개인가요? 네 개입니다. 예. 4개. 야구배지까지 5개죠. 야구배지구 이제 복지관은 아니고요. 네. 복지시설이죠. 예, 시설로 들어가요. 시설이면도 불구하고 예. 시설이면서도 불구하고
그 인근에 있는 분들이 또 야곱의 집에 있다가 나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분들이 산성동, 유천동 이쪽에 있는 분들이 한 20명이 됩니다. 20명. 예. 그래서 그분들 중에 이 어떤 고립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굉장히. 그래서 그런 분들을 어떤 사회적 어떤 적응 프로그램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분들을 초청해서 복지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일주일에 한두 번씩이라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요청입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상당히 좋으신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 저희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집 밖으로 안 나오는 게 문제라서 요걸 청년들하고 중장년층으로 이렇게 나눠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금년에 하는 사업들이 저희가 이제 아까 8천만 원 그 예산 반영돼서 하는 사업들이 물론 이제 그 스마트 안부 확인도 있지만 그 외출을 유도하기 위해서 물품 지원하는 게 있고요. 거기 한 800만 원 정도 서 있고 네. 그 신규 사업으로는 그 반려동물을 요새 많이 키우잖아요. 그래서 반려동물을 매개로 해서 심리치료 해주는 그런 사업도 하고 또 자조 모임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지금 성락 4개 복지관에서 자조 모임을 합니다. 요 고독사 위험한 분들. 그래서 요 복지관별로 얘기를 했을 때 거기가 그 문화동에 있는 기독교 종합복지관에서 아마 이렇게 하면 멀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야곱의 집에 만약에 그 대상자분들이 요 자조 모임에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독교 종합복지관하고 연계해서. 그래서 이런 거기 퇴소한 분들을 지금 사시는 분들이 유천동, 문화동 이쪽에 산성동 쪽에 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한 20명 정도 예. 그분들이 이제 타지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제가 볼 때 한 10명은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지금 그분들을 좀 잘 관리하고 또 그분들에 대한 사회적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고요. 최근에 위성구에서는 은둔형 외톨이 고독사 유형군 대상들을 아까 국장님 말씀한 동물로 인해서 매개체, 심리치료, 숲치유, 기반 힐링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하는 보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구도 청년 고독사 사업을 통해서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단순한 활동 프로그램이 아니고 이런 것을 통해서 심리적인 안정, 정서적 기반을 가질 수 있는 전문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이 좋은 세상에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분들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적 기능을 우리 구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연구 발굴해서 우리 복지정책과가 복지국에서 그 기능을 다해 줄 것을 요청드리면서 본위원회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현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본 의원이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산서 437쪽 설명자료 8조 국가유공자 예우 민간단체 운영 보조금 좀 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관련 운영비 보조 예산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2026년 예산이 전년 대비 약 23.9% 증가했습니다. 다른 복지사업 대비 상당한 증가폭인데 우선 증액의 필요성과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국가유공자 예우 관련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게 이제 25년도는 1억 6천이었었는데 이제 한 3,8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증액 사유를 보면 지회장님이나 사무국장이나 이제 활동비가 인상됐고요. 그 공용 복사기나 뭐 임차료 이런 게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회장님이 얼마에서 얼마로 인상됐나요? 금년에 이제 지회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30만 원인데요. 네. 요게 이제 50만 원으로 이렇게 인상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요? 사무국장은 10만 원이었었는데 20만 원으로 이렇게 인상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게 보훈단체가 지금 10군데 있죠. 예, 10개 단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본회의원이 지속적으로 6.25 참전용사라든가 이분들에 대해서 한정돼 있잖아요. 이분들이. 한정요? 예. 예. 늘어나지는 않고 한정돼 있고 연세가 드시면서 또 뭐 돌아가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예산 자체를 그분들한테 한 분 한 분한테 좀 더 많이 대우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그 금액은 어느 정도 정체돼 있고 올릴 때 보면 뭐 5만 원씩 이 정도 3만 원씩이 올라가는데 이 운영비 쪽으로 해서 이게 지회장님이나 사무국장은 너무 과다 편성되지 않았나. 구장님 생각 어떠세요? 이제 저희가 이제 이게 한 3년, 2003년도부터 이제 요구가 있어가지고 네. 한 3년 정도가 이제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요. 지금 보면은 26년도에 그 반영한 데가 서구랑 유성도 이제 그 지회장님 50만 원씩 반영을 하고 있고요. 서구도 50만 원, 유성도 50만 원.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된 거고 동구랑 대덕구는 30만 원을 유지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예, 지금 보면은 여기 이제 5개국 걸 본회의도 가지고는 있는데 예, 예. 예산 편성이 보면 중구와 유성구는 대전 5개구 중에 가장 좀 수준이 높은 걸로 나와 있어요. 서구도 50만 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서구는 이제 뭐 저희의 2배니까. 예? 그리고 세수도 많이 들어오고 예, 예. 활동비의 현실화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은 이해하나 자치구간 형평성 문제나 지역 재정 여건과의 균형이 고려돼야 될 거라고 본회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물론 뭐 활동비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이제 좀 더 많이 받아서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체적인 측면에서 좀 올렸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547쪽 설명자를 88쪽 좀 보겠습니다.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무비.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대전 5개 자치구 중 최초로 보편 지원을 시행하고 취지 자체에 공감합니다. 다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 절차적 문제가 발생했고 이 부분은 이미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국장님, 이 사건에 대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행감 때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되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급히 보완을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가장 유감스러운 부분은 의회의 승인 조건을 집행부가 스스로 변경했다는 점입니다. 고등학생 16세에서 18세 그리고 월 13,000원 3억의 예산을 승인했는데요. 이거를 개별적으로 와서 11세, 18세로 하겠다고 말씀을 했고 그리고 13,000원에서 14,000원을 상향한 거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 이제 기준이 지금 위원장님 두 가지잖아요. 13,000원에서 14,000원 올린 거 하고 나이가 이제 11세부터 18세까지 늘어난 거 하고 그 기준 두 가지를 지금 그 담당 부서에서 의원님들께 이제 방문 설명드린 의원님이 계시고 또 안 계셔가지고 이제 전화로 이렇게 설명드린 분도 있어요. 결국 의회가 부여한 조건부 예산 승인을 사실상 무력화한 것이고 국장님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집행부를 신뢰하면서 예산을 반영시켜 줄 수 있나 그렇게 고민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그 설명드렸을 때 의원님들께서 이제 야 그거 진짜 안 돼. 막 이렇게 하셨으면 저희가 저기 할 텐데 그때 이제 설명드릴 때 사실은 뭐 그렇게 강력하게 반대 의견이 없으셔가지고 저희는 그렇게 이제 다시 얘기하지만 예. 그때 당시에도 1억 예산 가지고 해서 참석 인원이 많고 시스템이 잘 돌아갔을 때 더
예산 증액을 해드리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3억을 요구해서 3억을 해드린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카드 방식도 아니고 중구통으로 중구통 그 실적을 올리려고 하다 보니 어린 아이들도 불법이 돼버렸고,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의원님들하고 논의해서 한번 잘 점검하겠으니 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잘 점검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래서 그 문제가 되는 부분은 11월 달에 차단 조치를 했고요. 네. 만약에 그 이후에도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그건 과감하게 환수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어떻게 할 건지 정확한 시스템과 보완책을 가지고 와서 예, 예. 그 이후에 예산을 반영시켜 달라고 해야지, 지금 그것도 잘 돌아가지도 않고 아이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다시 이렇게 큰 예산을 올리면 이거는 좀 안 맞지 않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실은 이게 14,000원이잖아요, 위원장님. 그냥 어린애 아이들 때 쓰듯이 그냥 뭐 예산만 무조건 올리잖아요. 지금 보면 지금도 봐,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게. 저희가 지금 제가 행감 때도 한번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전체가 사실은 3,038건입니다. 38건인데 그 문제가 된 게 지금 그 526건이 한 17.2%거든요. 이게 또 이번에 또 증감이 돼가지고 9억이에요, 9억. 9억인데 이 9억을 참 본의원도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지 참 궁금해요. 뭐 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잘 시스템이나 그 여러 가지를 잘 대책 마련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요 사업과는 별개 사업인데 위원장님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니 이게 다 들었으니까 그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데 있으십니까? 이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